메인 페이지,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솔팅을 할 건데 여기서 솔팅은 기존에는 우리가 믹시럽이라는 라이브러를 썼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유사한 아이소토프라는 걸 써볼 거예요. 사용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얘를 써볼까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의 모양은 화면과 같습니다. 뒤로 가기가 있고 대표 이미지 2개가 있고 간략한 설명, 여기에서 이전 포스트 다음 포스트로 갈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 어바웃 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컨택 페이지 있어요. 컨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이 필드에다가 기하의 포트폴리오는 잘 봤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지, 또는 사이트를 만들 때 견적을 의뢰하려고 나는 웹 디자인 또는 앱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을, 예상 견적도 넣어서 이 사람한테 보내면 실제로 여러분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용까지 여기서 글을 등록하면 그게 포스트로 등록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메일로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메일로 견적이 실제로 가게끔까지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다운받으신 거에 PSD를 보면 6개가 있군요. UI 엘리먼트의 PSD까지 6개가 있고, UI 엘리먼트는 열어보면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스타일 가이드와 똑같은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고는 이렇게 하겠다, 폰트의 위기는 이렇게, 그리고 버튼, 링크, 그 다음에 폼의 형식은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라고 스타일 가이드를 잡아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비롯해서 기타 다른 페이지의 PSD가 모두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메인 페이지,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솔팅을 할 건데, 여기서 솔팅은 기존에는 우리가 믹시럽이라는 라이브러를 썼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유사한 아이소토프라는 걸 써볼 거예요. 사용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얘를 써볼까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의 모양은 화면과 같습니다. 뒤로 가기가 있고 대표 이미지 2개가 있고 간략한 설명, 여기에서 이전 포스트 다음 포스트로 갈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 어바웃 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컨택 페이지 있어요. 컨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이 필드에다가 기하의 포트폴리오는 잘 봤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지, 또는 사이트를 만들 때 견적을 의뢰하려고 나는 웹 디자인 또는 앱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을, 예상 견적도 넣어서 이 사람한테 보내면 실제로 여러분 사이트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용까지 여기서 글을 등록하면 그게 포스트로 등록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메일로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메일로 견적이 실제로 가게끔까지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통 제가 언제 소개를 하냐면 3차가 프로젝트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이제 개별적인 여러분만의 4차 홈페이지를 만들 때 참고하라고 얘를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 작업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의 사이트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SD에서 HTML, CSS, jQuery까지 모두 다 구현을 하고 얘를 워드프레스의 테마로 구현을 할까 합니다. 자, 이 디자인은 포토샵을 하나 열어볼게요. 페이지의 PSD를 열어보시면 그리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컬럼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뭘 쓸 거냐면 부트스트랩을 쓸 겁니다. 부트스트랩이 최근에 아예 근간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플롯 모델이었지만 이제 플렉스 모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플렉스 모델로 바뀐 거를 반영을 해서 부트스트랩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거를 테마 버전으로 다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링크가 이제 안 살아있는 게 없도록 만들 거예요. 모든 기능이 풀로 작동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메인 페이지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잡기 전에 이번에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스타일 가이드 겸 해서 UI의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UI 엘리먼트에 있는 걸 먼저 코딩할 겁니다. 먼저 코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클래스명으로 미리 다 설계를 해서 여기도 이 버튼도 이 구조도 미리 설계를 하고 얘가 나오는 곳곳마다 지금 쓰는 구조와 클래스명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토샵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계산해서 이걸 어디에 썼었지, 이건 또 다른 데서 쓰는 거였지 라고 해서 쓰면서 설계를 했다면 요번에는 이 UI 엘리먼트에 있는 걸 먼저 코딩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UI 엘리먼트라는 HTML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모든 요소들을 여기 간격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카피해서 쓸 때에 얘 단독 이 동그라미 친 거로 단독으로 해서 페이지가 나올 때마다 쓸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배열 안 돼도 되고 세로 쭉 나열돼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그냥 쭉 나열되되 이 요소들이 있게끔 하겠다고요. UI 엘리먼트 HTML을 만들고 자, 그렇게 할까 합니다. 스타일 가이드가 있으면 코딩 순서를 그렇게 잡으시는 게 나중에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I 엘리먼트에 있는 걸 먼저 코딩을 해볼까 해요. 일단 로고는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고 로고 하나만 저장을 좀 할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PSD가 이렇게 있는데 우린 얘를 가지고 HTML 버전도 만들 거지만 워드프레스의 테마 버전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HTML 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HTML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PSD를 참조해서 HTML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 PSD를 참조해서 뭐도 만들 거냐면 워드프레스의 테마도 만들 거예요. 테마의 이름은 미니멀이라는 테마로 만들까 합니다. 미니멀 WP라고 해볼게요. 그냥 미니멀이라고만 할까? HTML 버전을 워드프레스 테마 버전으로는 미니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미니멀. 자, 그러면 HTML 폴더 하나에다가 필요한 파일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HTML 폴더에다가 뭐 있어야 됩니까? CSS 폴더 있어야 되고 JS 있어야 되겠고 이미지들 모아놔야 되겠고 최소 요 3개 폴더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3개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로고를 일단 저장을 하죠. 자,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으면 저장하겠습니다. 일전에 깔아 놓았던 다른 수업에서 얘를 지웠네. 액션이 디폴트로 돼 있네. 그럼 그냥 매뉴얼로 하죠. 자, 로고 선택을 했고요. 마우스 우클릭, duplicate layer, destination new, trim, 배경 없애기, save for web, 로고, png라고 저장하죠. 자, 이미지스 안에다가 로고 저장할게요. 로고 png. 자, 로고 저장해 주셨습니까? 자, 가이드에 있는 거, 요 UI 엘리먼트에 있는 걸 먼저 코딩한다라고 했어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폴더에 가서 HTML 폴더에 가서 뭘 만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UI 엘리먼트라는 HTML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UI에 엘리먼트 HTML을 만들 거예요. UI에 엘리먼트 HTML을 만들어 주세요. UI 엘리먼트 HTML 만들어 주셨습니까? 닥 타입 같은 건 그냥 빠르게 만들도록 하지요. 제목도 UI에
엘리먼츠.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simplest.net 가볼게요. 대표적인 템플릿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보겠습니다. simplest.net 들어가 봐주세요. 자, 거기에서 워드프레스의 테마로 가볼게요. 워드프레스에 아무거나 그냥 파퓰러 볼까 합니다. simplest.net의 워드프레스의 파퓰러를 볼게요. 파퓰러에서 여기 아바다라는 걸 맨 앞에 있는 거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 아바다라는 걸 볼게요. 여기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봤고요. 아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를 보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테마 사이트들은 뭘 제공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클래식 뭐 들어와 있는데 클래식 한번 볼게요. 아바다의 클래식을 보면 여기 엘리먼츠라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 테마를 쓰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 틀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버튼에 가보면 엘리먼츠의 버튼, 이 테마를 쓰면 버튼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미리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분이 별로 없으니까 한 페이지 안에다가 엘리먼트 버튼이든 타이포그래피든 링크든 폼이든 그걸 한 번에 다 만들어서 얘를 필요할 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고 UI 엘리먼트 PSD를 보고 얘를 그대로 구현을 해볼게요. 타이틀만 간단하게 구분할 용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H1 UI 엘리먼트 라고 하고 H2라고 해서 로고부터 해서 타이포그래피, 본문 그런 스타일들을 만들어 볼까 할게요. 로고의 스타일부터 봅니다. 자, 로고의 스타일은 어느 페이지든 간에 그 로고는 가장 중요한 문서의 H1으로 할 거니까 어차피 H1으로 하자. H1으로 하고 우리가 보통 클래스명 로고라고 하고 얘를 뭐로 묶습니까? A 태그로 묶지요. 그죠? 로고. 자, 첫 번째 로고는 했고 여기에서 CSS도 연결을 하지요. 링크 CSS 폴더 안에 엘리먼츠라는 CSS를 만들게요. 아니다. 이거 어차피 공통으로 불러올 거니까 common CSS라고 합시다. common CSS. 이거 안에다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구현을 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CSS를 잡을 때도 메인 CSS가 따로 있고 얘를 따로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잡은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로고 됐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UI 엘리먼츠의 PSD를 보면 그 다음에 뭐 하래? 본문의 스타일 잡으래요. 본문 요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을 잡으라는 거니까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해보면 Source Sans Pro의 라이트 버전 쓰고 있네요. Source Sans Pro 바랍니다. 라이트 온 김에 폰트의 위계 다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본문이고 옆에 헤딩 볼까요? 헤딩은 비터 볼드 레귤러를 쓰고 있습니다. 비터 볼드 레귤러. 밑에 프라이머리 버튼 볼게요. 얘도 쓰고 있네요. 볼드 쓰고 있고 세컨더리 버튼 볼게요. 레귤러. 오른쪽에 라이트. 자, 폰트는 요 세 개 쓰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Source Sans Pro 요 두 개인데 두께만 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글의 폰트에 가서 얘를 쓸 준비를 하죠. Source Sans Pro 체크 하시고 비터
체크하십니다. 자, 폰트 웨이트 고르시죠. 커스터마이즈 해서 비터는 볼드와 레귤러, 소스 산스 프로는 라이트와 볼드, 얘는 레귤러는 따로 없죠. 라이트와 볼드 이 두 개만 체크를 할게요. 확인되었습니까? 포토샵에서 확인한 대로 비터는 볼드와 레귤러, 소스 산 프로는 300과 700을 체크를 합니다. 인베드 해서 CSS를 가져오시죠. 인베드, 임포트, 카피. 인베드에 임포트 해서 카피 합니다. 자, 우리가 커먼 CSS에다가 얘를 로드를 해줘야 되니까 커먼 CSS를 만들고 상단에 얘를 추가를 하시죠. 새 파일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되 CSS 폴더 안에 커먼 CSS라고 저장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카피한 거 붙이실게요. CSS 폴더 안에 커먼 CSS를 만들었습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공통 요소라고 해서 잡지요. common elements라고 할게요. 자, common elements라고 하고 클래스명 로고부터 잡지요. 로고에 A. 우리가 로고는 다 클래스명 로고에 A를 쓰면 된다는 얘기고, 예, 스타일 잡을게요. width 있어야죠. height 있어야죠. 백그라운드 넣을 거고요. 안에 있는 글씨는 멀리 보내보니까 텍스트 인덴트 있어야 되겠고, 얘가 크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까지. 위드와 하이트 백그라운드 경로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고 png 저장한 게 있죠. 로고 png 보죠. (9748) 백그라운드 반복되지 말고 안에 있는 글씨는 저 멀리 보내버리는 식으로 로고의 스타일을 잡아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잡아야죠. 다시 BSD 보면, 자, 제목 있고 패러그래프 있고, 제목부터 먼저 쓸게요. 타이틀들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큰 제목부터 해서 이렇게 본문까지의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16, 제일 작은 것도 16이군요. 자, 그러면 타이틀부터 잡을 건데, 여기서 간혹 보면 이게 무조건 H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H1이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태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클래스명을 1, 2, 3, 4에서 6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HTML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H1이라고 해서 무조건 H1을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으로 컨트롤 할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명을 헤딩에 1이라고 하고, 그러면 제일 큰 제목에는 무조건 헤딩 1이라는 걸 쓸 거라고요. 그게 H1이든 H3든 H4든 간에 상관없이. 이해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H1을 로고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로고를 냅두고 그냥 헤딩 1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요. 클래스명 얘만 쓰면은 타이포그래피 위계에서 제가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가 물론 HTML에서
이 중요도에 따라 만들어지라고 하는 요거를 지켜주는 게 좋지만 클래스명으로 해서 3이라고 하더라도 걔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클래스명에 써있는 대로 나오게끔 2, 3, 4, 5 앞에 있는 이 타이틀의 H1은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타일을 잡으면 이 스타일대로 그냥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6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목이 필요한 곳에는 클래스명만 쓰겠다고요. 앞에 걸 무시하고 요거를 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2, 3, 4, 5, 6 하고 클래스명에 따라서 두께와 모양을 포토샵을 참조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H1 커먼 CSS에 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클래스명 얘부터 2, 3, 4, 5, 6 자, 아까 얘는 비터라는 걸 쓰고 있었으니까 비터 넣어볼게요. 다시 구글의 폰트에 가보면 비터는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쓴다라고 하니까 복사 하고 자, 타이틀은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H1부터 2, 3, 4, 5 6는 다 폰트가 뭐다? 얘다 라고 해서 잡아 주십니다. 얘들별로 폰트 사이즈와 웨이트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헤딩 1의 폰트 사이즈, 웨이트 확인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게 이게 두꺼운 거 1, 2, 요 두 번째 거는 볼드고 5도 볼드네요. 볼드로 하고 이걸 왜 하나로 쳐놔가지고 잠깐만 36이고요. 36, 30, 24, 18, 14 맨 끝에는 14군요. 36, 30, 24 그 밑에 건 못 외워. 36 36 30 24 그 다음에 18이었나? 18, 16, 16이었죠? 18 16 16 하고 얘는 대문자였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께가 몇 번과 몇 번이 볼드였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 나와 있는 대로 폰트들의 위계를 잡아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UI 엘리먼츠죠. UI 엘리먼츠를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폰트의 위계가 우리가 잡은 대로 잘 나오고 있고 잠깐만 얘는 볼드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자 리셋을 좀 하고 가죠. 리셋은 별도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걸로 할까? 리셋 무식한 버전의 리셋을 쓰겠습니다.
normalize css 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이거 다운받아서 normalize css라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css 폴더에 넣고 커먼에 딸려서 불러오는 식으로 할게요. normalize css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 css 폴더 안에 normalize css라고 저장하실게요. 이거 클릭하면 그냥 페이지 열려요. 또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다른 애로 링크 저장하시면 CSS가 다운로드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셔도 돼요. 자, 해당 CSS를 로드 하지요. 어디에서? 커먼에서. add import URL 같은 폴더 안에 있죠? 그러니까 normalize css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리셋을 살짝 해줬고 그 다음에 얘가 normalize가 조금 느슨하게 리셋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리셋을 하죠. 대표적인 태그들 h1, 2, 3, 4, 5, 6 and 얘들의 그리고 ul도 아마 패딩과 마진이 있을 거예요. margin 0, 패딩 0 이라고 하고 바디에 가서는 지금 웨이트 여기다 그냥 줄까? 폰트의 웨이트도 기본적으로는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할게요. 제목들이 지금 살짝 두껍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리셋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리셋을 이렇게 해 주었고 얘들의 내용들은 아까 제일 작은 게 14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 14, 16, 6이 14였구나. 14로 할게요. 14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자, 로고와 뭐의 스타를 잡았습니까? 타이포그래피의 위에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만들고 기본적인 라인 하이트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바디 순서상 얘가 위에 있는 게 낫겠죠? 바디에 가서 패러그래프에 라인 하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 말입니다. 24가 있군요. 라인 하이트가 24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기본적으로 라인 하이트를 24를 줄게요. 온 김에 색깔도 확인을 하고요. 라인 하이트 24 칼라 넣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 주었고 지금 이 UI 엘리먼트에서 단 하나 뭐가 없냐면 패러그래프 사이사이의 간격이 없어요. maybe 24의 간격이 있을 겁니다. 바디에다가 지금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가 24가 있으니까 다른 패러그래프가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즉 포토샵에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엔터를 이렇게 때리면 이게 패러그래프 하나의 간격이라고요. 요 사이가 얘 라인헤터가 24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24가 있고 얘가 24의 높이를 가질 거니까 얘의 마진은 24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패러그래프의 마진은 나올 때마다는 24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두 개 했으니까 패러그래프는 특별히 잡을 게 없어요. 바디에 잡은 거로 그냥 가름을 하면 되니까. 예, 보겠습니다. 링크들 볼게요. 버튼이 있고 버튼이 있어요. 얘도 버튼이든 얘든 간에 이 클래스명으로 할 거예요. primary btn, secondary btn 이라고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눌렀을 때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타일이니까 보죠. 뭐라고 구분할까? 기본적으로는 버튼의 모양새가 잠깐만 디자인을 봐야 되겠다. 디자인에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언제 쓰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기본적인 모양은 얘로 하고요. 얘로 하고 마우스를 올리면 얘고 누르는 순간은 얘로 할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얘, 누르는 순간은 얘, 비활성화는 얘,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디자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버튼이 이렇게 4개 달라는 얘기는 요거 쓸 데가 지금 없으니까 이걸 노멀, 이걸 마우스 호버, 이걸 액티브, 이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의 버튼으로 하겠다고요. 비활성화는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폼에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컨택에 보면 아까 컨택을 보면 사용자가 입력을 다 하기 전에는 얘를 비활성화 시켰다가 사용자가 이걸 입력을 다 하면 얘를 활성화하시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로 써먹자고요. 그러면 얘는 비활성화, 얘는 보통, 얘는 호버, 얘는 액티브라고 할게요. 그럼 버튼이나 링크든 둘 다 어떤 걸 만들든 간에 클래스명 얘를 쓰면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두 세트를 만들자고요. 버튼도 있고 링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HTML에 가봅시다.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고 버튼들 잡을게요. 버튼 곱하기 4개. 2개만 잡으면 되겠군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누르는 순간은 호버하고 누르는 순간이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액티브와 비액티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버튼의 클래스명이 inactive, 액티브의 반대 inactive라는 걸 만들게요. 그러고 얘가 primary, secondary라고 했을 때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 박스로 되어 있는 건 primary, 얘가 secondary니까 primary btn이라고 해서 primary라고 할게요. btn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공통으로 써야 되니까 이 모양과 요망이 다르게 공통으로 btn 얘는 컬러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컬러가 없는 거니까 btn 컬러라고 할게요. 그럼 btn 컬러는 뭐에만 쓰겠다라는 거냐면 얘 어디 갔어? 얘한테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왼쪽에 있는 것들만 쓰겠다라는 거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게 어차피 무소리 등근 정도는 똑같고 프라이머리로 구분해도 되겠구나. 얘가 컬러라고 안 써도 되겠네요. 네. btn의 클래스명으로는 요 보더 레디우스랑 요 스타일만 공통으로 쓰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에는 색깔 여기 색깔 나오도록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프라이머리 btn이라고 했으면 HTML 가볼게요. 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명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inactive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요. 프라이머리 btn 이라고 하죠. 안에 글씨와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버튼 2개를 잡고 그 다음에 링크 잡을게요. 링크도 똑같이 2개를 잡는데 클래스명은 똑같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링크에는 비활성화에 대한 링크는 의미가 없겠구나. 링크는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네. 자, 같은 컨셉으로 그대로 카피를 해서 뭐를 만드냐면 세컨더리를 만들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버튼이든 링크든 쓸 때에 걔가 주 버튼이다, 부 버튼이다라고 하면 얘들 클래스명만 갖다 쓰면 완성되는 걸로 하게 이렇게 잡아봅니다. primary link
secondary link라고 하죠. 얘들의 스타일 잡아보자고요. 자, 버튼 프라이머리 버튼이 있는 것들은 어떤 모양이 나오게? btn부터 먼저 잡는 게 좋겠네요. btn의 모양은 다 어떻게 나옵니까? 레디우스가 다 똑같이 여기에 있다고요. 레디우스 있고, 얘들은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또 btn의 양옆에 이 패딩의 공간도 다 똑같아요. 너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안에 텍스트가 들어오면 그 텍스트에 따라서 이 크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컨더리의 패딩과 프라이머리의 패딩이 좀 다르군요. 그것도 반영을 해서 CSS를 잡아 보시겠습니까? 얘의 스타일을 먼저 잡으시고요. 여기서도 세컨더리는 누구의 스타일? 얘의 스타일이 노멀이에요. 얘 비활성화는 이거는 쓸 일이 없을 텐데. 자, 그렇게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 누르는 순간에는 얘가 나오게끔 CSS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버튼의 CSS를 잡아봐 주세요. 포토샵을 봐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버튼을 보니까 지금 그룹으로 해서 이름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어요. 보면 뭐가 기본이랍니까? 마우스가 나가면이 누구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노멀 상태고 얘가 나가면이니까 노멀,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오면이 누구래요? 마우스가 올라오면이 얘라고 하고 있고,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이 뭐랍니까? 그러면 얘가 누르는 순간이래요. 다운 돼 있고,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건 얘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현을 해주세요. 기본 모양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 out이 기본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르는 순간 이 다운이고, 그래서 CSS를 작성해 봐 주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누구의 스타일을 잡아볼까 하냐면 btn의 공통 둘 다 똑같이 링크든 버튼이든 간에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얘 스타일 먼저 잡을게요. btn은 어떤 게 있겠냐면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게 있죠. 모서리가 둥글둥글 얼만큼 둥글둥글한가 보자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굽기 시작한 부분부터 여기까지니까 5픽셀이네요. 그죠? 굽기 시작한 부분부터 여기 끝까지 보더 레디우스가 5픽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한테 스타일을 잡을 때 이게 어디 있든 간에 크기도 나오고,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가 주는 패딩과 라인 하트가 제대로 먹게 하려면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inline block이라고 처리를 할게요. 자, 이게 btn마다의 스타일이고, 여기에서 그 다음 프라이머리 볼게요. 자, 프라이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경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이 버튼의 높이도 달라요. 왼쪽에 패딩도 달라요. 24 높이 48 있습니다. 패딩을 줘서 글씨가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양옆에 패딩이 나오라고 하고, 글씨가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라인 하이트 이 높이 안에서 있으라고 합니다. 컬러도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흰색으로 나오고 대문자입니다. 프라이머리는 다 대문자라고요. 세컨더리는 다 소문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그림자, 배경 색깔부터, 배경 색깔 먼저 확인을 하면 더블 클릭, 커먼 더블 클릭, 해당 백그라운드 컬러 확인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줬고, 그 다음에 얘 밑에 포토샵을 보면 포토샵에 이너 섀도우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했나 보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디스턴스 3이고 블럭 값 그런 거 없습니다. 퍼짐이 없으니까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다고요. 검은색에 20%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 프라이머리 버튼에 가서 박스 섀도우를 넣되, X축은
이게 만약에 5픽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3픽셀 해버리면 지금 이 실체에서 안쪽으로 빠졌구나. 안쪽 인셋해서 안쪽으로 3픽셀 X축으로 3픽셀 Y축으로 3픽셀이니까 어디만 나오겠습니까?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섀도우가 어느 쪽으로 드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이렇게 접었으니까 어디가 색이 칠해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그림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래쪽만 나와야 되니까 X축은 안 움직인다고요. 이게 0이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0하고 마이너스 3픽셀에서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고 색깔이 RGBA의 검은색의 0.2%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버튼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뭐가 배경색이 있어요. 그러면 btn에 가서 공터로 쓸 거니까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없다라고 해버리고 보더도 없다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공통으로 btn에다 다 넣어버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밑에 이렇게 레디우스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반영이 돼서 구현이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폰트가 뭔가요? 소스 산스 프로의 볼드군요. 자 그러면 구글 폰트에 가서 소스 산스 프로가 얘라니까 복사. btn들은 다가 아니라 프라이머리만 얘입니다. 잠깐만 두께만 다르던가 얘도 볼게요. 얘가 소스 산스 프로 얘도 소스 산스 프로인데 레귤러군요. 하나는 볼드 하나는 레귤러니까 둘 다 공통으로 써있는 여기에다가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 프라이머리에는 볼드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누구 세컨더리에는 세컨더리에는 폰트 웨이시 노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스 산스 프로를 노멀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 소스 산스 프로에 400이 없어요. 콤마 400 추가할게요. 400 노멀을 아까 안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요 400을 추가할게요. 콤마 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00 넣어주세요. 다시 버튼 올게요. 자, btn들은 다 뭐라고요? 폰트가 소스 산스 프로고 프라이머리는 볼드, 세컨더리는 노멀이라고 처리를 해줬어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고 링크가 있으면 링크의 밑줄도 없어야 되겠네. 그게 링크든 버튼이든 간에 똑같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링크 없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는 우리가 비활성화돼 있대. 아까 포토샵을 보니까 비활성화에 disabled라는 걸 썼어요. 우리도 얘가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간에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건 disabled라는 걸 넣을 거니까 이름을 좀 바꿀게요. inactive가 아니라 disabled라고 바꿀게요. HTML에 가서 얘가 inactive가 아니라 disabled라고 바꿀게요. 됐습니까? 여기도 바꾸지요. 두 군데 다. 자 그럼 disabled라는 게 있으면 뭐가 없대? 이노 섀도우가 없고 백그라운드도 바뀐대요. 화면을 확인해 볼까요? 백그라운드 있구나. 섀도우는 있고 백그라운드와 글씨 색깔이 바뀌는군요. 확인 좀 해보죠. 섀도우는 똑같이 돼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 배경색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섀도우는 구현이 되겠군요. 배경색을 확인을 해보면 이 색깔입니다. 그게 누구래? 클래스명 inactive랍니다. disabled래요. 우리가 링크에는 disabled는 마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disabled라만 하시면 되겠어요. 클래스명 disabled라고 하면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컬러가
컬러가 바뀐다고요. 포토샵에서 확인해서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세이블드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누르면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보도록 하지요. 자,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프라이머리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프라이머리 버튼에다가 누르는 순간은 액티브니까 액티브가 필요합니다. 누르는 순간은 액티브라고요. 호버하면 뭐가 바뀐답니까?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게 호버냐? 호버하면 색깔이 살짝 바뀌는군요. 네. 색깔 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살짝 바뀌어요. 섀도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따라서 섀도우가 10개 나올 거니까 백그라운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누구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가 바뀐다고요. 누르는 순간 볼게요. 누르는 순간은 다운이죠. 다운. 누르는 순간은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건가 안 바뀌는 건가? 섀도우만 없는 건가? 색깔 좀 확인해 볼게요. FF5948 색깔은 바뀌는 거 없고 섀도우만 없어지는군요. 그러면 봅시다. 박스 섀도우가 없어진다고요? 난 해볼게요. 누르는 순간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됐고 누르는 순간 섀도우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우스를 올리면 누르는 순간은 사라지는 거. 마우스를 올리면 누르는 순간 섀도우가 사라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버튼의 공통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죠. 세컨더리는 세컨더리끼리 또 모아놓죠. 자, 세컨더리가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위아래 높이와 패딩이 바뀌어요. 봅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의 높이 확인하고요. 32군요. 안쪽에 패딩 확인할게요. 글씨가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패딩은 16, 16에 32. 이렇게 해서 라인 하이트를 주고요. 폰트 사이즈를 둘 다 안 봤구나. 폰트 사이즈 좀 볼게요. 14픽셀의 컬러도 확인하죠. 컬러 확인해 줬고요. 프라이머리도 폰트 사이즈를 안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프라이머리 16. 프라이머리도 폰트 사이즈 반영을 해주시고 다시 세컨더리로 올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넣어야 되는군요. 백그라운드 넣어 보겠습니다. 노멀 상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컨트롤 클릭 해당 요소 찾았고요. 백그라운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게요. 화면 봅시다. 얘가 네가 누구니?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고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은 얘구나.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게요. 백그라운드만 바뀌는 것 같아요. 카피. 세컨더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안에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흰색. 누르는 순간도 네. 됐습니까? 마지막 것도 디세이블도 만들까? 나와 있는 김에 디세이블도 만들죠. 세컨더리 btn 링크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링크 또 디세이블드를 만들어 볼게요. 세컨더리의 디세이블드의 bt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컨더리 디세이블드는 어떻게 나온답니까? 색깔, 배경 색깔만 확인하면 되겠네. 배경 색깔 어떻게 합니까? 세컨더리에 뭐가 있으면 disabled가 있으면 붙였어야죠. disabled가 있으면 뭐라고요? 백그라운드가 그리고 컬러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겠다고요. 맨 밑에 거, 그래서 맨 밑에 거는 disabled입니다. disabled드 아예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프라이머리도 프라이머리에 disabled드 글씨로 구분하게끔 아예 글씨를 넣어줬어요. 그러자면 보면 disabled는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볼게요. disabled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면 안 됩니다. CSS 좀 조금 보완 좀 할게요. 지금 프라이머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뀐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우스 호버 누르는 순간 둘 다 바꿔야 되겠네. 프라이머리에 뭐가 있으면 disabled가 있으면 disabled가 있으면 마우스를 올려봤자 색깔이 안 바뀌어야 된다고요. 무슨 색깔로? disabled의 이 컬러와 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누구도 액티브 누르는 순간에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바꾸실게요. 프라이머리는 누르든 마우스를 올리든 바뀌면 안 되니까 화면과 같이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래서 누르면 박스 섀도우도 없어지면 안 돼요. 누르는 순간 어딨니? 박스 섀도우도 다시 원래대로 있는 걸로. 네. 그래서 눌러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돼야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디자인은 없지만 우리가 추가해야 될 CSS가 하나 더 있다고요. 뭔지 혹시 아세요? 디자인에는 없지만 CSS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있다고요. 링크나 버튼에는 뭐가 걸립니까? 그렇지, 포커스가 걸려요. 지금 보면 화면을 볼게요. 여기서 탭을 누르면 포커스가 걸린다고요. 포커스가 걸리면 얘가 눌렸다고 보시면 돼요. 포커스가 걸리면 얘가 눌린 거라고요. 눌렸을 때 스타일로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눌렀을 때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뭐의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냐면 콤마하고 얘한테 뭐가 걸렸을 때 포커스가 걸렸을 때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포커스라고 할게요. 세컨더리에도 마찬가지로 다운을 했을 때 여기 액티브 했을 때도 얘한테도 콤마하고 뭐라고 포커스가 걸렸을 때라고 해야 된다고요. 콤마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 보시면 탭을 누르면 포커스가 걸리고 색깔이 바뀌죠.
누르는 순간 잠깐만 누르는 순간 프라이머리에 볼게요. 프라이머리의 액티브와 프라이머리의 포커스에서 이건 뭐야? 왜 여기 와 있지? 잘못돼 있네요. 아까 제가 잘못 여기다 붙인다는 걸 잘못 붙였네. 잠깐만요. 프라이머리에 누르는 순간은 섀도우가 사라지고 디세이블 있을 때는 누르든 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호버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액티브가 했을 때 아까 사라졌었으니까 제가 잘못 옮겼네요. 이거 위치 좀 잡을게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탭을 걸어서 포커스가 걸리면 이렇게 누른 것처럼 밑에 섀도우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색깔도 바뀌고. 디세이블드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디세이블드에도 여기에도 뭐를 걸어? 포커스를 걸게요. 여기에도 설마 포커스가 걸리면 포커스. 섀도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스타일 잡겠습니다. 탭 눌러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눌린 것처럼 됐고 얘는 뭐야? 프라이머리 디세이블드에 포커스 섀도우 있는데 잠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탭 오케이. 탭에 여기서 포커스가 걸려도 섀도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예, 누른 것처럼 포커스 잘 걸리고 있어요. 두 번째 거 이건 뭐지? 두 번째 거가 네, 얘는 변화가 없는 게 맞고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세컨더리의 포커스 네, 똑같이 되어 있군요. 자, 화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살짝 밝아지고 있고 누르면 섀도우가 사라지고 있고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 링크도 똑같이 잘 되고 있고요. 얘 마우스를 올리면 얘는 비활성화니까 됐고 마우스를 올리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맞고 탭 눌러서 포커스가 걸리면 섀도우가 사라지고 밝아지고 얘는 변함 없어야 되고 얘도 사라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커스가 걸리면 마우스를 누른 것처럼 표시가 돼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링크들의 스타일을 모두 잡아 주었습니다.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이제 누구의 스타일을 잡아야 되냐면 예, 폼의 스타일을 잡아줘야 돼요.